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요즘 천안시의회에선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데요. 학교 시설물에 대한 개방률을 높이고 교육지원청에 지원한 교육경비 집행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 지역 초중고교 131곳 중 다목적 강당이 있는 학교는 106곳입니다. 이 중 주민들에게 강당을 개방하는 곳은 85곳, 나머지 21곳은 학교 운동부 사용 또는 건물 구조상 등을 이유로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박남주 의원은 다목적 강당 대부분이 자치단체의 대응 투자 방식으로 건립된 만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 다목적 체육관을 공유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 지어지고 나면은 학교에서 이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난색을 표하면서 개방하지 않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이제 다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좀 공감합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하고도 교육청하고도 제가 이제 회의가 끝나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좀 전달해주고 또 될 수 있으면 개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집행 과정에 대한 개선안도 주문했습니다. 매년 100억 원 이상의 교육경비가 편성되지만 사실상 교육지원청의 위임에 정권을 주고 있다며 집행 과정에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길로 이제 해서 하이브리드형으로 이 조례를 운영해야지 이 뭐 통째로 통으로 이렇게 교육지원청에다 주는 거는 이 지자체 예산의 이 정신과 성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감사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집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5단독은 유튜브 채널에서 고 김민식 군 부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김민식 군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지인인 A씨는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전화 통화에서 부모가 일진 출신이다, 불륜관계로 지내다 결혼한 사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나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등에 비춰볼 때 전파성이 상당히 높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피해자들에 대한 인격적인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악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어린이집 382곳을 다음 달 10일까지 휴원 조치했습니다. 시는 27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에 외부인 출입 금지 등 강화된 방역 지침을 적용하고 학부모에게 가급적 등원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은 어린이집에 당번 보육 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지역 음식점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며 업소당 34만 원씩 390곳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엔 안심식당과 모범음식점, 영세업소 등을 우선 선정합니다. 신청은 시청 위생과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아산시 지부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단은 단장인 세종충남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비롯한 연구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감시 분석하고 감염병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 초 특성화고인 세종 장영실 고등학교가 개교하면서 현재 세종시에는 모두 3곳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운영 중인데요. 먼저 문을 연 2개 학교가
신입생 모집과 졸업생 취업에 애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과 개편 등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하이텍고등학교, 미래 기술 인재 육성을 목표로 의료화학공업과와 하이텍 기계과 등 2개 과가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까지 학년당 150명이었던 정원은 올해 120명으로 줄었지만 신입생은 62명에 불과했습니다. 입학률이 51.7%에 그친 겁니다. 무엇보다 해마다 입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일반 계열이 섞여 있는 세종 여자고등학교 특성화 계열은 취업률이 고민입니다. 경영 사무과와 이 비즈니스과를 운영 중인데 올해 졸업생 수 68명 가운데 10명이 취업했습니다. 취업률이 불과 14.7%로 전국 직업계고 평균 취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취업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 직업계고등학교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여기엔 세종시 교육청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학교는 물론 교육 공동체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하고 이후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학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세종시 및 주변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여 학과 개편 등 재구조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과 상공회의소 등의 정보 지원은 물론 관내 입주기업과 인근 지역의 취업 수요를 조사 분석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학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실제 올해 초 개교한 세종 장영실고등학교의 경우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IT와 뷰티, 외식조리 등의 학과를 중심으로 구성한 결과 160명의 정원을 모두 채우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세종시 교육청은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학과 개편안을 만들어 2개 직업계 고등학교에 내려보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농도 완화를 위한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시민 건강 보호 등 2개 분야에서 14가지의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됩니다. 가령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올해 세종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세종의 사망자 수는 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처음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운전 캠페인을 적극 펼친 점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지역카페 연민전 앱 가입자가 출시 267일 만인 지난 25일 기준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만 14세 이상 세종시민 가운데 35.2%가 연민전 앱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연민전 판매량은 시민이 구매하는 일반 발행분 1,370억 원과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정책 발행분 35억 원 등 모두 1,405억 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실제 사용액은 1,306억 원으로 발행액의 93%가 사용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가 자율주행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 다양한 실증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시범 운행지구로도 선정되면서 곧 상용화 테스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실증이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떤 실증이 더 진행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개장한 세종시 중앙공원 도로 구간에 관광형 자율주행차가 달립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차량을 활용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광형 이동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옆 호수공원 일원,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과 외국산 셔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신도시 일부 BRT 도로 구간에선 자율주행 대중교통 실증도 이뤄지고 있는데 내년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 12월 2일에는 시연과 또 시승을 겸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서 최초로 자율주행 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민들이 BRT를 통해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세종시가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와 자율주행 실외로봇 특구로 각각 추가 지정되면서 내년부터 다양한 실증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와 관련해선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세종 단독지구와 충북 오송역과 세종 터미널을 잇는 공동지구 등 2개 지구에서 자율주행 상용화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자율주행 실외로봇 특구와 관련해선 중앙공원에서 비대면 배달이나 보안 순찰 로봇 등의 실증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향후 이러한 기술들은 스마트 시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의 강점을 살리고 또 관련 계획도 재정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세종시가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자율차 혁신 플랫폼의 산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410억 원 규모의 제5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가 한 해 5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오동 소하천 재복구 사업에 57억 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48억 원, 영유아 보육료 31억 원, 긴급 재난지원금 30억 원 등입니다. 예산안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운행할 예정이었던 천안형 심야버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보류됐습니다. 천안시는 당초 이날부터 도심권 동지역을 순환하는 심야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확진자 확산세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운행 개시 시점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 야간 민원과 토요 민원실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수요 야간 민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이용할 수 없으며 토요 민원은 역시 다음 달 5일부터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로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민원봉사과에 하면 됩니다. 아산의 한 대학교 홍보대사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보호복까지 착용하고 봉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도 학생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어느새 텅 비었던 보관함은 까만 연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힘들 법도 하지만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봉사에 나선 학생들은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 때는 팔도 조금 뻐근하긴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연탄을 나르면서 마지막에 다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탄 나눔마저 줄었다는 소식에 순천향대 학생들이 올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스크에 보호복까지 챙겨 입으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만큼 연탄 봉사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까지 한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알림이들의 의지를 함께 모아가지고 이렇게 9년간 전통 이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웃분들이 올 겨울 따뜻한 한 해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순천향대 학생들이 전달한 연탄은 모두 2,000장. 학교 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아산 지역 4가구에 골고루 전달됐습니다. 사랑의 온기가 담긴 연탄 나눔 봉사만 벌써 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 학생들이 해마다 도와주는데 올해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나눔도 줄어들고 있는 요즘, 이웃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선행이 모두에게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들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60명 이내로 천안 시민이나 천안 지역 직장인,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심사해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천안 곳곳의 생태를 관찰하고 이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태 안내자 들꽃마실 회원들인데요. 최근에는 업성 저수지의 동식물들을 고스란히 담은 생태 도감을 출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꽃마실 김인순 대표를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생태 안내자 들꽃마실 어떤 모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들꽃마실은 천안 지속협에서 개설한 생태 안내자 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모여서 2017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1기, 2기, 3기 선생님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들꽃마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은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업성지, 봉서산, 그리고 천호지 생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식생의 변화를 보고 또 그걸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생물종 탐사 프로그램인 바이오브리지 천안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천안 시민해숲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네. 최근에 그 업성 저수지 생태 도감을 출판하셨잖아요. 이 도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업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사진을 모아두었던 것이 너무 이제 아깝고 업성 저수지가 생태 교육으로 그런 장으로 활용되면 좋겠다. 그래서 도감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감에는 한 120종 정도의 그 생물종들이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는 업성지 탐방 지도가 실려 있고 또 도감이라 하면 일반인들에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성 저수지를 동정하는 포인트 그리고 용어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발간된 도감들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저희들이 도서관과 초중 학교 그리고 천안시 도청에 배포할 계획이고요.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000부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책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 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그 도감 발간까지 출간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가요? 네, 저희 가깝게는 저희들이 겨울에 곤충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어서 곤충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브리지 천안 이제 5월 좀 땡겨서 5월 달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은 올해처럼 꾸준히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업성지 생태도감을 냈지만 내년에는 봉서산 생태도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연과 환경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성숙된 시민의 의식이 함께 할 때 사람하고 자연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보호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들꽃마실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테크노파크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0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과 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지난 2003년 산자부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충남 TP는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술거래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T 도로와 더불어 행복도시를 한 바퀴 순환하는 고리 형식의 도로가 있죠. 바로 외곽 순환도로입니다. 현재 40% 정도는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는데 이 중 일부 구간이 곧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신도시 안의 상습 정체 구간 중 한 곳인 소담동 새샘교차로입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 정부 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는 물론 대전과 청주 방면으로 오가는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정체가 빚어지기 일쑤입니다. 행복도시의 주요 진출입로인 만큼 차량이 몰리는 까닭도 있지만 사생활권으로 가는 외곽순환도로가 아직 개통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당초 지난 5월 개통이 논의됐지만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사안이 발생하면서 미뤄지다 최근 일부 구간에 대한 우선 개통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사생활권에 속한 외곽순환도로 3.4km 구간이 오는 30일부터 개통됩니다. 소담동 새샘교차로부터 지편동 새나루교차로까지입니다. 세종시는 이번 사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청주나 오송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국책연구단지와 내부 순환로인 BRT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사생활권의 국책연구단지와 청주, 신단지 방면 교통량이 분산돼 새샘교차로 구간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됩니다. 한편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는 전체 28km 길이로 현재 16.7km가 개통돼 차량이 통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사생활권 3.4km가 개통되면 이제 미개통 구간은 7.9km만 남게 됩니다. 5생활권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말이나 2022년 상반기 개통이 예상되고 나머지 6생활권 구간은 내후년 착공해 2025년 말쯤 완전 개통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농가마트 목천점에서 마트 격리 사무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40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다원에서 건설업 사무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4-867-161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특보 1부 마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요. 다들 대피해요. 빨리 대피해요. 진짜 실감난다. 진짜, 그치?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진 행동 요령을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도 잊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 2부 시작합니다. 요즘 천안시의회에선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데요. 학교 시설물에 대한 개방률을 높이고 교육지원청에 지원한 교육경비 집행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 지역 초중고교 131곳 중 다목적 강당이 있는 학교는 106곳입니다. 이 중 주민들에게 강당을 개방하는 곳은 85곳, 나머지 21곳은 학교 운동부 사용 또는 건물 구조상 등을 이유로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박남주 의원은 다목적 강당 대부분이 자치단체의 대응 투자 방식으로 건립된 만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 다목적 체육관을 공유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 지어지고 나면은 학교에서 이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난색을 표하면서 개방하지 않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전적으로 좀 공감합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하고도 교육청하고도 제가 이제 회의가 끝나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좀 전달해주고. 또 될 수 있으면 개방을 계속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집행 과정에 대한 개선안도 주문했습니다. 매년 100억 원 이상의 교육경비가 편성되지만 사실상 교육지원청의 위임에 정권을 주고 있다며 집행 과정에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길로 이제 해서 하이브리드형으로 이 조례를 운영해야지. 이 뭐 통째로 통으로 이렇게 교육지원청에다 주는 거는 이 지자체 예산의 이 정신과 성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감사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집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5단독은 유튜브 채널에서 고 김민식 군 부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김민식 군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지인인 A씨는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전화 통화에서 부모가 일진 출신이다, 불륜 관계로 지내다 결혼한 사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나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등에 비춰볼 때 전파성이 상당히 높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피해자들에 대한 인격적인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악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어린이집 382곳을 다음 달 10일까지 휴원 조치했습니다. 시는 27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에 외부인 출입 금지 등 강화된 방역 지침을 적용하고 학부모에게 가급적 등원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은 어린이집에 당번 보육 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지역 음식점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며 업소당 34만 원씩 390곳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엔 안심식당과 모범음식점, 영세업소 등을 우선 선정합니다. 신청은 시청 위생과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아산시 지부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단은 단장인 세종충남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비롯한 연구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감시 분석하고 감염병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 초 특성화고인 세종 장영실 고등학교가 개교하면서 현재 세종시에는 모두 3곳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운영 중인데요. 먼저 문을 연 2개 학교가 신입생 모집과 졸업생 취업에 애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과 개편 등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하이텍 고등학교, 미래 기술 인재 육성을 목표로 의료화학공업과와 하이텍 기계과 등 2개 과가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까지 학년당 150명이었던 정원은 올해 120명으로 줄었지만 신입생은 62명에 불과했습니다. 입학률이 51.7%에 그친 겁니다. 무엇보다 해마다 입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일반 계열이 섞여 있는 세종 여자고등학교 특성화 계열은 취업률이 고민입니다. 경영사무과와 이 비즈니스과를 운영 중인데 올해 졸업생 수 68명 가운데 10명이 취업했습니다. 취업률이 불과 14.7%로 전국 직업계고 평균 취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취업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 직업계 고등학교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여기엔 세종시 교육청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학교는 물론 교육 공동체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하고 이후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학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세종시 및 주변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여 학과 개편 등 재구조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과 상공회의소 등의 정보 지원은 물론 관내 입주기업과 인근 지역의 취업 수요를 조사 분석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학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실제 올해 초 개교한 세종 장영실 고등학교의 경우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IT와 뷰티, 외식조리 등의 학과를 중심으로 구성한 결과 160명의 정원을 모두 채우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세종시 교육청은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학과 개편안을 만들어 2개 직업계 고등학교에 내려보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농도 완화를 위한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시민 건강 보호 등 2개 분야에서 14가지의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됩니다. 가령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올해 세종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세종의 사망자 수는 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처음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운전 캠페인을 적극 펼친 점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앱 가입자가 출시 267일 만인 지난 25일 기준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만 14세 이상 세종시민 가운데 35.2%가 연민전 앱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연민전 판매량은 시민이 구매하는 일반 발행분 1,370억 원과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정책 발행분 35억 원 등 모두 1,405억 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실제 사용액은 1,306억 원으로 발행액의 93%가 사용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가 자율주행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 다양한 실증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시범 운행지구로도 선정되면서 곧 상용화 테스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실증이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떤 실증이 더 진행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개장한 세종시 중앙공원 도로 구간에 관광형 자율주행차가 달립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차량을 활용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광형 이동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옆 호수공원 일원,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과 외국산 셔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신도시 일부 BRT 도로 구간에선 자율주행 대중교통 실증도 이뤄지고 있는데 내년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 12월 2일에는 시연과 또 시승을 겸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서 최초로 자율주행 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민들이 BRT를 통해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세종시가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와 자율주행 실외로봇 특구로 각각 추가 지정되면서 내년부터 다양한 실증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와 관련해선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세종 단독지구와 충북 오송역과 세종터미널을 잇는 공동지구 등 2개 지구에서 자율주행 상용화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자율주행 실외로봇 특구와 관련해선 중앙공원에서 비대면 배달이나 보안 순찰 로봇 등의 실증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향후 이러한 기술들은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의 강점을 살리고 또 관련 계획도 재정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세종시가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자율차 혁신 플랫폼의 산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410억 원 규모의 제5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가 한 해 5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오동 소하천 재복구 사업에 57억 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48억 원, 영유아 보육료 31억 원, 긴급 재난지원금 30억 원 등입니다. 예산안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운행할 예정이었던 천안형 심야버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보류됐습니다. 천안시는 당초 이날부터 도심권 동지역을 순환하는 심야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확진자 확산세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운행 개시 시점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 야간 민원과 토요 민원실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수요 야간 민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이용할 수 없으며 토요 민원은 역시 다음 달 5일부터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로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민원봉사과에 하면 됩니다. 아산의 한 대학교 홍보대사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보호복까지 착용하고 봉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도 학생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어느새 텅 비었던 보관함은 까만 연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힘들 법도 하지만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봉사에 나선 학생들은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 때는 뭐 팔도 조금 뻐근하긴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연탄을 나르면서 마지막에 다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은 또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탄 나눔마저 줄었다는 소식에 순천향대 학생들이 올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스크에 보호복까지 챙겨 입으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만큼 연탄 봉사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까지 한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알림이들의 의지를 함께 모아가지고 이렇게 9년간 전통 이어오게 되었고요. 저희 이웃분들이 올 겨울 따뜻한 한 해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순천향대 학생들이 전달한 연탄은 모두 2,000장. 학교 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아산 지역 4가구에 골고루 전달됐습니다. 사랑의 온기가 담긴 연탄 나눔 봉사만 벌써 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 학생들이 해마다 도와주는데 올해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나눔도 줄어들고 있는 요즘, 이웃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선행이 모두에게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들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60명 이내로 천안시민이나 천안지역 직장인,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심사해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천안 곳곳의 생태를 관찰하고 이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태 안내자 들꽃마실 회원들인데요. 최근에는 업성 저수지의 동식물들을 고스란히 담은 생태 도감을 출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꽃마실 김인순 대표를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생태 안내자 들꽃마실 어떤 모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들꽃마실은 천안 지속협에서 개설한 생태 안내자 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모여서 2017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1기, 2기, 3기 선생님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들꽃마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은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업성지, 봉서산, 그리고 천호지 생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식생의 변화를 보고 또 그걸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생물종 탐사 프로그램인 바이오브리지 천안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천안 시민해숲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네. 최근에 그 업성저수지 생태 도감을 출판하셨잖아요. 이 도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업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사진을 모아 두었던 것이 너무 이제 아깝고 업성저수지가 생태 교육으로 그런 장으로 활용되면 좋겠다. 그래서 도감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감에는 한 120종 정도의 그 생물종들이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는 업성지 탐방 지도가 실려 있고 또 도감이라 하면 일반인들에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성 저수지를 동정하는 포인트 그리고 용어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발간된 도감들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저희들이 도서관과 초중 학교 그리고 천안시 도청에 배포할 계획이고요.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000부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책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 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그 도감 발간까지 출간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가요? 네, 저희 가깝게는 저희들이 겨울에 곤충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어서 곤충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바이어블이 추천한 이제 5월 좀 땡겨서 5월달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은 올해처럼 꾸준히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업성집 생태도감을 냈지만 내년에는 봉서산 생태도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연과 환경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성숙된 시민의 의식이 함께 할 때 사람하고 자연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보호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들꽃마시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테크노파크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0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과 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지난 2003년 산자부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충남TP는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술거래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T 도로와 더불어 행복도시를 한 바퀴 순환하는 고리 형식의 도로가 있죠. 바로 외곽순환도로입니다. 현재 40% 정도는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는데 이 중 일부 구간이 곧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신도시 안의 상습 정체 구간 중 한 곳인 소담동 새샘교차로입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 정부 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는 물론 대전과 청주 방면으로 오가는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정체가 빚어지기 일쑤입니다. 행복도시의 주요 진출입로인 만큼 차량이 몰리는 까닭도 있지만 사생활권으로 가는 외곽순환도로가 아직 개통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당초 지난 5월 개통이 논의됐지만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사안이 발생하면서 미뤄지다 최근 일부 구간에 대한 우선 개통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사생활권에 속한 외곽순환도로 3.4km 구간이 오는 30일부터 개통됩니다. 소담동 새샘교차로부터 지편동 새나루교차로까지입니다. 세종시는 이번 사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청주나 오송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국책연구단지와 내부 순환로인 BRT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사생활권의 국책연구단지와 청주, 신단지 방면 교통량이 분산돼 세den교차로 구간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됩니다. 한편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는 전체 28km 길이로 현재 16.7km가 개통돼 차량이 통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사생활권 3.4km가 개통되면 이제 미개통 구간은 7.9km만 남게 됩니다. 5생활권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말이나 2022년 상반기 개통이 예상되고 나머지 6생활권 구간은 내후년 착공해 2025년 말쯤 완전 개통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